이제 오늘 처음 배울 게 수열 이름으로 등차 수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 항마다 차이가 일정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근데 그 일정한 그 차이, 그 일정한 그 차이를 공차, 커먼 디퍼런스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고 글씨를 보통 D로 많이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등차 수열은 차이가 일정하다인데 거꾸로 생각하면 이 차이만큼 해당되는 숫자만큼씩 더해 나가요. 물론 양수가 더해지는 것만 있는 건 아니고 마이너스가 더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플러스가 더해지면 커지겠죠, 숫자들이. 마이너스가 더해지면 작아지겠고. 어쨌든 그 차이 자체가 일정하게. 그러니까 D가 양수면 커진다는 의미인 거고 D가 음수이면 숫자가 점점 작아지는 거지. 직선으로 말하면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 위의 점들인 경우와 내려가는 직선에 대한 점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실제로 이 등차 수열은 첫째 항과 공차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로 시작하고 얼마씩 커져요. 이러면 끝나는 거죠. 얼마씩 커지는지와 얼마부터 시작하는지. 얘를 안 알려주면 얘만 갖고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직선 배울 때 점과 기울기 두 개 있으면 되듯이 등차 수열은 첫째 항이 얼마인데 얼마씩 커져요. 요 규칙이면 다들 찾을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에 일반항이라고 해가지고 임의의 번지항을 표시하는 방법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 임의의 항은 어떻게 구하냐면 첫째 항에다가 이 공차를 몇 번을 더하면 되냐 하면 n-1번을 더하면 된다. 이렇게 소개를 했고, 그래서 첫째 항이 a이고 공차가 d인 수열이라면 8번째 항 그러면 a에다가 d를 7번 더한 거. 그러니까 a 더하기 7d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요거 가지고 이제 초딩들은 다 세봐야 알 수 있는 것들을 우리 이제 저쪽에 있는 얘만 알면 첫째 항이랑 공차만 알면 한 200번째 항이 얼마냐 이것도 바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항과 항 사이 차이가 일정하다 보니까 이 수열의 특징은 이런 것들도 있다. A, B, C 순서대로 만약에 등차 수열이라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이라고 한다면 이 A, B, C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냐면 가운데 걸 2번 더하면 양쪽 거랑 더한 평균 개념에 해당되는 그 얘기를 해줬던 게 등차 수열.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오늘 세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요놈들을 갖다가 이제 다 더했을 때 더한 합이 얼마냐. 합은 보통 S라는 기호를 써요. 그래서 n번째 항까지의 합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결론부터 써주고 증명을 간단히 할게. 요거는 지금 외웁시다. 등차 수열이 첫째 항 이제 A고 공차 D인 경우에 대해서야. 그러면 n번째 항까지 합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한글로 외워 2분의 항수 몇 개 더하는 건지와 바로 열고 첫째 항 2배에다가 항수 빼기 1 곱하기 공차 요만큼으로 정리. 사실 이 공식은 너네도 많이 들어봐서 알 거야. 그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만든 거죠. 누군지 알지?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이걸 만들었다고요? 응. 그러니까 그때 뭐 일화로 전해지는 게 그 선생님이 이제 자기 이렇게 업무를 좀 보려고 애들한테 초등학생들이 5학년 1부터 100까지 더해놔 이렇게 시킨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1 더하기 2 3이니까 3 더하기 3은 6 더하기 4는 10 해서 이제 100까지 더하고 이렇게 있는데 1분도 안 돼가지고 어떤 놈이 다 구했는데요 이제 이렇게 된 거죠. 다 구했는데요. 그래서 선생님이 열받아서 때렸죠. 일 못하게 해가지고. 이게 그 식이에요. 힌트를 주자면 이런 거지. 이제 얘는 어떻게 생각한 거냐면 얘라는 건 또 그렇고 이분은 어떻게 생각하셨냐면 1부터 100까지 더하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런데 이제
이게 일씩 커지니까 이 순서를 바꿔 써본 거야. 그래서 얘랑 똑같더라 이거지. 100 더하기 99, 98 해가지고 여기까지 해도 사실 똑같은 합이 나올 거야. 그래서 생각을 해봤더니 어차피 하나 늘고 하나 주는 케이스니까 이거 두 개 더하면 101이 되다 이거죠. 그럼 얘를 더해도 101이겠죠. 다 101인 거라고. 그러니까 얘는 보니까 101이 몇 개 있냐면 100개 있는 거죠. 그래서 합을 구해봤더니 2분의 101 곱하기 100. 그래서 그 약분하고 계산했더니 5050.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등차 수열의 합 구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자연수들이 공차가 얼마짜리 등차 수열로 생각할 수 있니? 1인 거지. 그러니까 이게 등차 수열이죠. 그러니까 합의 구조가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저 식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똑같은 방법으로. 그래서 등차 수열 합을 만들어 봤는데 n번째 항까지 등차 수열 합이라는 게 첫째 항이 a이고 두 번째 항은 얼마지? a 더하기 t만큼이지. 차이가 d라니까. 그러니까 둘째 항이 a 더하기 d였던 거야. 그럼 세 번째 항은 a 더하기 2d 이렇게 됐던 거죠. 그럼 n번째 항은 a 더하기 요만큼이죠. 요게 이제 내가 구하고 싶은 합이었던 거야. 그래서 아까 그 학생처럼 얘를 똑같은 합 SN만큼이라는 게 여기서부터 더한 거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요거 앞에 있는 항은 뭐가 될까? n-2d겠죠. 그 다음은 n-3d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a까지 이렇게 더해놓은 거랑 똑같더라. 이 하나씩 커지고 하나씩 작아지고. 근데 여기서는 공차만큼씩 커지고 공차만큼씩 작아지고. 자, 그래서 이 합을 두 개를 더해봤더니 원래 내가 구하고 싶은 합의 두 배가 된 거죠. 두 배가 됐는데 요거 두 개 더한 게 2a하고 n-1d만큼 되더라. 여기도 더하니까 요거랑 요거 더한 게 2a, 요거랑 요거 더한 게 n-1t 이렇게 써져서 맨 끝에 항까지 똑같이 다 이만큼씩 되더라고요. 그럼 사실은 지금 항 몇 개를 더하고 있는 거예요? n개를 더하고 있는 거니까 이만큼이가 n개가 있는 거겠지. 맞죠? 그러니까 이 SN이 합의 두 배가 2a 더하기 n-1t 요만큼이 총 n개가 있는 거니까 이렇게 될 것이고 2로 나눠버리면 이런 이제 모양이 결정이 된 거죠. 자, 근데 이제 얘가 요거에 이제 내가 원하는 식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도 생각할 수 있냐면 어차피 여기에서 2a 더하기 n-1t 얘가 a 더하기 n-1d 원래 이렇게 더해진 거거든. 그러니까 얘가 첫 번째 항이 되는 거고 얘가 마지막 항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공식 자체가 이렇게도 생각해도 괜찮아요. 마지막 항을 안다면 2분의 하고 n 하고 첫째 항 하고 이 마지막 항을 내가 라스트 이렇게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을 더해서 써도 되죠. 예를 들면 1부터 100까지 중에서 3의 배수 생각해 볼래? 3의 배수? 그럼 3의 배수는 이렇게 써지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그럼 3의 배수도 등차 수열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첫째 항이 얼마고? 3이고 공차가 3의 등차 수열. 그러니까 얘를 구할 때 합을 공식을 쓴다면 이 합은 2분의 항수가 몇 개일까요? 33개지? 그래서 이 항수 몇 개 더하는지 쓰시고 요걸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첫째 항 2배에
항수 빼기 1 공차가 3 요렇게 해준 거랑 똑같을 것이고, 만약에 이제 20처럼 쓰겠다. 마지막 항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럴 때라면 2분의 33 더하기 첫째 항이 3이고 마지막 항이 33 이렇게 써도 얘랑 얘랑 사실은 동일한 거죠. 33 3 이렇게 써야죠. 자, 그래서 실제로 일정한 그 차이를 가지고 있는 이 수열들의 합은 이렇게 쓰는데, 이거 외울 때 2분의 n 2a 더하기 n-1d 이렇게 그냥 읽지 마시고 이 뜻으로 한글로 읽어줘. 2분의 한번 따라해봐. 2분의 항수 첫째 항 2배 항수 빼기 1 공차 이렇게 돼 있는 구조야. 그러면 문제에서 보고 내가 첫째 항과 공차 이런 거 알면 바로 이제 연결해서 대입할 수 있죠. 마치 근해 공식 외워놓고 b제곱 빼기 4ac 뭐 이거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빼기 4ac 잔뜩 외워놓고 방정식 주면 대입 못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냥 대입 못하고. 그러니까 아예 생각해야지. 2분의 여기다가 마이너스하고 x 계수 쓰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하고 x 계수 제곱 빼기 4 x 제곱 계수 상수항 뭐 이렇게 뜻으로 읽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주는 게 편하다는. 그래서 지금 이 등차 수열에 대한 얘기가 사실은 우리 유형 1번부터 유형 12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걸 다 할 수 있는 도구예요. 이게 하나만 더 얘기해주면 이제 등차 수열 얘기가 다 끝납니다. 자, 하나 더 기억할 거는 요거는 하나 기억해둘만 해요. 이거는 등차 수열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수열이라면 무조건 성립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제목으로는 합과 일반항, 그러니까 AN, n번째 항 사이의 관계. 요거는 수열 끝날 때까지 사용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등차 수열에서 배우지만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원리는 간단한데 이것도 결론부터 써주고 무슨 얘기인지 얘기해 줄게. 수열의 n번째 항은 n번째 항에까지의 합에서 그 앞에 있는 n-1번째 항까지의 합을 빼준 것과 같다. 두 번째, 첫째 항은 실제로 첫 번째 항까지의 합과 동일하다. 이건 이해되니? 첫째 항까지의 합은 동일하다. 이해되죠? 그럼 이제 요게 물론 이렇게 쓰는 거야. 두 번째 이상 더 성립한다 쓰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그림을 생각하면 쉬워요. 수열이 이렇게 써 있다고 생각해. 세 번째, 네 번째. 이제 가다 보면 n-1번째, n번째까지 이렇게 n개가 써 있겠죠.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되는 거냐면, 요 SN이 뭘 말하는 거냐면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만큼을 다 더한 거. 이만큼을 다 더한 게 요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n-1번째 항까지의 합. 그러니까 요만큼까지의 합. 요게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러면 이 파란 SN, n번째 항까지 합에서 n-1번째 항까지 합을 빼버리면 남는 게 뭐가 되겠어? n번째 항이 되겠지. 그러니까 AN이라고 읽지 마시고 n번째 항이 남아요. 이런 뜻인 거야. 그래서 요 이유로 이렇게 되는 거다. 그리고 첫째 항이라는 개념이나 첫째 항까지 합은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떤 수열이든 상관없겠죠. 뭐 여기까지 더한 거에서 여기까지 더한 걸 빼면 당연히 마지막 번째 항만 남는 거니까. 요게 합과 합들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이렇게 제목을 좀 붙여주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뭐 필기를 요게 이제 유형 12개를 풀기 위한 도구니까 해두셔야 되는데 다 안 써도 좋고 대신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문제 풀 때 써보게. n번째 항 등차 수열이라면 8번째 항을 a 더하기 7d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수열 등차 수열 3개가 이렇게 나란히 써 있으면 가운데 거 2배 하면 양쪽 거 더한 거랑 같다. 그 책에다 표시하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어떤 등차 수열의 n번째 항 합은 역시 첫째 항과 공차만 했는데 2분의 항수 첫째 항 2배 항수 빼기 1 공차 이렇게 구해서 쓰면 됩니다. 그리고 합과 일반항 사이 관계는 뭐냐면
n번째 항까지 합해서 n-1번째 항까지 합을 빼게 되면 n번째 항만 남는다. 그리고 첫째 항은 첫째 항까지 합과 요게 무슨 뜻이냐면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요렇게 해서 구한 요 일반항 A에는 두 번째 항부터는 성립하는 거고 첫 번째 항은 몰라요. 왜냐면 n 대신 1 집어넣으면 여기가 0이 되는데 수열에서 0번째라는 개념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2 이상 돼야 제일 작은 게 1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실제 첫째 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S1으로부터 첫째 항을 구하면 된다. 그래서 이게 연결이 되면 그냥 쓰면 되고요. 첫째 항이 따로 있고 두 번째부터 수열을 이루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그래요. 요거는 선생님이 이따가 그 등차 수열하고 등비 수열 아예 요거 공식 정리한 거 프린트 한 장 줄 테니까 그걸 가지고 거기엔 여기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이 써 있어요. 2학년이나 3학년 대상으로 정리해 놓은 거라.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요 정도 내용이 할 때 필요한 거죠. 그럼 요걸 가지고 실제 내가 연습을 몇 개 시켜볼 테니까 곧 익숙해질 거예요. 여긴 지우겠습니다. 요까지만 놔두고. 자, 64페이지라고 돼 있는 곳 유형 1번부터 볼게요. 이건 유형 1번은 그냥 수열이라는 자체에 대한 얘기야. 등차 수열 얘기는 아니고. 자, 예를 들면 1번에 규칙성을 봐라 했을 때 요렇게 써 있다고 칠게요. 2의 제곱 빼기 1 2의 세제곱 3의 제곱 빼기 2 그다음에 4의 제곱 빼기 3 이렇게 나간다면 n번째 항은 어떻게 써 있을까요? 라고 추측할 수 있겠니? 항을 보고 규칙 찾으세요. 어떻게 변해가는가, 차례대로 어떻게 변해가는가를 보면 될 거야. 그래서 첫 번째 게 2의 제곱이고 빼기 1이에요. 두 번째 게 3의 제곱이고 빼기 2고, 그치? 그럼 n번째 건 어떻게 써질까? n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n 이렇게 주어지겠죠. 첫 번째 게 2로 시작하잖아, 그치? 두 번째가 3이고 그러니까 n번째는 n 플러스 1의 제곱이겠지. 그리고 빼진 숫자는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생각해보면 되는 거지. 물론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어쨌든 그 n번째 항에 대한 정보는 저렇게 찾아줄 수 있다. 이건 뭐 그냥 규칙성 판단은 어제 뭐 첫 시간 할 때 황당한 규칙까지도 얘기했잖아요. 그런 거 배우는 게 아니지만 뭐 제곱수 거꾸로 숫자 집어넣는 거랑 뭐 개미 수열 있었잖아요. 자, 어쨌든 일반적인 규칙 찾기는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럼 등차 수열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 요건 지난번에 했었는데 등차 수열에서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때 두 번째 항이 7이에요. 그 다음에 10번째 항이 23입니다. 그럼 이 수열에 공차 D가 얼마일까요?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아까 배웠던 요거 외우는 목표이죠. 그럼 두 번째 항은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야? A에다가 1D 이렇게 D를 한 번만 더하면 되는 거고 10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 D를 몇 번 더하면 될까? 9번 더하면 되죠. 10번째 항이라는 건 첫째 항에다가 D를 9번 더하면 이게 이제 그 뜻이다.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요게 23이에요. 요거 연립방정식 풀면 첫째 항과 공차를 구할 수 있다. 그럼 끝납니다. 아래에서 위를 뺄게요. 공차는 2죠. 사실은 근데 공차 붙지 않고 이렇게 물어보았으면 어떻게 될까? 100번째 숫자 얼마야? 이렇게 물어봤다고 칠까요? 그러면 공차 알았고 공차를 알았으니 첫째 항도 알죠. 그럼 100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공차 몇 개 더한 거야? 99개 더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고민할 데 없죠. 자, 그래서 실제로 첫째 항과 공차만 알 수 있다면 이제 뭘 시키든 다 할 수 있어. 합두고 할 수 있어요. 되면 하면 되죠. 자, 사실 선생님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대상으로 수열을 한번 가르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평준화가 조금 그러니까 외고 입시가 있는 시절에 외고 애들 대상으로 하는데 그거 이제 외고 갈 애들
미리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생각하는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은 수열을 미리 배워버려. 근데 애들도 요 정도까지 다 이해하더라고. 니네도 등차 수열 정도의 계산이나 이해도는 충분히 다 가능하다고 믿고 하는 거니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7번 하나 더 해볼게. 이거는 같은 속도로 계산을 맞춰가면서 한번 해보시죠. 배운 대로 그냥 할 거야. 첫째 항이 같대요. 그냥 A로 똑같다고 할게. 요때 수열이 A, N, BN이라고 두 종류의 수열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그 A라는 수열의 셋째 항과 B라는 수열의 셋째 항은 비율이 4대 5입니다. 또 다섯 번째 항끼리의 비율은 7대 9입니다. 그러면 일곱 번째 항까지의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얘는 뭐 어떤 공차가 얼마냐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비율 구하라는 문제이니까.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째 항은 A로 똑같다고 치고 얘는 공차가 D, A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얘도 등차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공차가 있을 텐데 얘는 공차를 잘 모르고 첫째 항은 똑같이 A라고 했지만 공차를 D, B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요렇게 곱해보면 내항 외항 곱해보면 5A 3이 4B 3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한번 아까처럼 써볼게. A3은 첫째 항에다가 공차 D를 2개 더한 거죠. DA 이렇게요. 요거하고 4 곱하기 첫째 항은 A가 되고 더하기 여기 세 번째 항이니까 2DB 요만큼이 되겠죠. 자, 그래서 5A 더하기 10DA는 4A 더하기 8DB 요만큼이 되는 게 이제 하나의 식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요것도 가르쳐줬어요. 그러면 역시 요게 요렇게 계산해 보면 9A5하고 7B5하고 똑같을 텐데 요것도 계산해 보면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개 더한 거야? 4. 이쪽은 7에다가 첫째 항 A이고 공차는 DB인데 다섯 번째 항이니까 역시 4DB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9A 더하기 36DA 플러스는 7A 그 다음에 더하기 28 DB 이렇게. 자, 요 두 개의 식을 가지고 관계식을 가지고 물론 문자가 A, DA, DB 세 종류라서 식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A하고 DA하고 DB를 숫자로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이쪽 부정방정식처럼 문자는 세 개인데 식은 두 개밖에 안 돼서 연립방정식처럼 푸는 게 아니죠. B만 알아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비율을 찾으라니까 결국은 A 더하기 6DA하고 그 다음에 A 더하기 6DB 요거의 비율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과 똑같냐면 우리가 왜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세 글자로? 관계식이라고 부르지. 이거 뭐 할 때 쓰냐 보통? 문자를 하나로 붙일 때 쓰지. 그러니까 얘도 문자가 3개인데 식은 2개밖에 없으니까 관계식이야. 그럼 얘도 역시 문자를 한 종류로 바꿔 써줬으면 좋겠어.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지. 그래서 얘도 문자가 서로 다 다르게 돼 있지만 이걸 한 종류의 문자로 표시하면 몇 대 몇 비율로 쓸 수 있는 게 충분히 가능하죠. 자, 그럼 한번 요걸 가지고 한 문자로 한번 나타내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 두 개씩으로부터 좀 정리해 볼게요. 요거 한쪽으로 이항하면 A 더하기 10DA는 8DB 이렇게 되죠. 얘는 2A 하고 2A하고 36DA
28dB. 한 문자로 붙여볼게. 일단 A를 내가 없애볼게. A를 없애도 되고 얘를 없애도 돼. 그냥 다른 것보다 그냥 A를 없애는 게 편하다. 편해 보이네. 그냥 할게. 2배 하면 2A, 2배 하면 20dA, 여기가 2배 하면 16dB 이렇게 돼요. 그래서 빼주게 되면 요게 16dA, 빼주게 되면 12dB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뭐 여기 나눠볼게. dB는 공차 두 번째 거 BN의 등차는 공차는 12분의 16. 그럼 4, 3, 12, 4, 4, 16이니까 요만큼 돼요. 자, 이 뜻은 뭐냐면 dB를 DA로 나타내겠다 이런 뜻이야. dB를 DA로 고쳐 쓰겠다. 여기를 DA로 고쳐 쓰겠다. 자, 근데 이것도 한 문자로 더 고쳐. 그래도 문자가 두 개가 있으니까. 그럼 요걸 가지고 뭘 하고 싶으냐면 A도 뭐 DA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여기 작은 숫자니까 여기다 한번 넣어볼게. 여기다 넣어볼게. 그러면 A 더하기 10DA는 요 dB가 3분의 4dA니까 여기다가 3분의 4dA 넣으면 3분의 4dA 이렇게 넣으면 3분의 32 그죠? 3분의 32dA 이렇게 돼요. 요건 3분의 30dA 이항하면 A는 3분의 2dA 이렇게 쓸 수 있죠. 요거 3분의 30인데 넘어가니까 3분의 30 빼면 3분의 2dA가 되겠지.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쓰고 나면 dB도 이렇게 바꿔 쓰면 되는 거고 A도 이렇게 바꿔 쓰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게 한 문자로 고쳐지는 과정이 A도 뭐라고 쓰고 3분의 2dA라고 쓰고 DA 그럼 여기는 그냥 6DA가 되는 거고요. A는 3분의 2DA이고 DB는 아까 3분의 4dB인데 6을 곱했어. 6. 여기다 6을 곱하면 8DA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여기 3분의 18, 3분의 20DA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 3분의 24니까 3분의 26dA 이렇게 되겠죠. 그럼 비율 쓰는 거니까 DA는 안 써도 되죠. 3분의 3분의도 필요 없죠. 그럼 20대 26이니까 10대 18? 13?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비율인 거죠.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은데 이걸 구하는 과정이 연립 방정식이 아니고 부정방정식 형태로 한 문자로 고쳐서 비율만 쓰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계산 과정이 조금 지저분하지만 한 문자로 고쳐 쓰겠다는 생각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비율기로도 구할 수가 있나요? 구할 수는 있죠. 근데 세 번째 항하고 다섯 번째 항 사이에 비율로만 돼 있으니까 뭐 세 칸 늘어날 때 네 칸 늘어난다, 그죠? 세 칸 늘어날 때 네 칸 늘어난다. 이런 비중이면 그 BN이 3분의 4만큼씩 더 커지는 거죠. 3분의 4배만큼씩. 그 비율로 생각해도 돼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인 거냐면 이게 셋째 항하고 셋째 항끼리 비율이 가능은 한데 눈에 보이게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항끼리 얘는 7대 9예요. 그러면 세 번째 항으로 보면 이게 두 칸 커질 때 세 칸 커진 거고 여기는 두 칸 커질 때 네 칸이 커진 거죠. 뭐 그런 비율로 봐도 되고 또는 이게 셋째 항하고 다섯째 항 사이에 그게 차이가 3만큼 나는데 여기는 4만큼 나니까 이 공차 비율이 3분의 4만큼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아까 그게 이거랑 똑같아요. 공차 옆쪽 공차가 얘 공차의 3분의 4배만큼 되는 요걸로 생각해서 그러면 이게
7칸 가고 7개 됐을 때 역시 2칸 늘어나고 2칸 늘어나니까 얘보다 3분의 4배 비율로 커질 거 아니야? 그럼 여기가 4, 7이면 10이 되겠고 여기가 4칸 늘어났으니까 여기 4칸 똑같이 비율대로 늘어나서 13이 되나? 네, 이렇게 그냥 써도 비율상으로는 똑같습니다. 넌 이렇게 생각했던 거야?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오케이. 왜냐하면 일정한 비율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숫자로 구하는 게 아니고. 근데 실제로 이제 식으로 표현할 때면 이렇게 다 한 문자로 고치는 게 정석적인 과정인데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근데 비율로 생각하는 사람, 이거 2칸 늘어날 때 3 써 커지고 2칸 늘어날 때 4 커졌으면 여기도 2칸 늘어났을 때 3 커질 거고 2칸 늘어났을 때 4칸 커진다는 건 맞죠. 근데 얘가 만약에 이렇게 안 주고 이렇게 줬으면 이 비율을 찾기가 쉽지가 않지. 이건 비율이기 때문에 숫자 자체가 아니고. 그러니까 똑같은 2칸씩 커졌으니까 이렇게 쓴 거지. 갑자기 몇 칸씩 커지냐면 그 비율 찾기 힘든 게 이거 아니면 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뭐 n번째랑 찾는 거는 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아요. 자, 뭐 똑같은 문제 하나 더 해볼게 그러면. 8번 한번 볼까요? 이건 중요한 개념이라서 세 번째 항이 마이너스 47이야. 10번째 항이 마이너스 19야. 이게 처음으로 양수되는 게 몇 번째 항부터 처음으로 양수가 나올 거니 이렇게 된 거지. 야, 그럼 너네 혹시 저거 보고 공차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겠니? 양수인 거 알겠어요? 어떻게 알죠? 세 번째보다 10번째가 더 커졌지 숫자들이. 그렇다는 얘기는 양수가 더해진 거죠. 자, 어쨌든 그래도 똑같아요. 이거 이렇게 구하면 일반항 이용하는 문제인데 요거 등차수열이라고 했으니까 a 더하기 2b라고 표시가 가능해요. 10번째 항은 요만큼 표시가 가능하죠. 이거 연립방정식 풀면 첫째 항과 공차 다 구할 수 있다고 했지. 그럼 아래에서 위를 빼면 7d, 여기서 이거 빼면 28. 그럼 공차 4예요. 자, 그럼 공차가 4니까 첫째 항은 얼마 써야 되냐면 8을 더 빼니까 마이너스 55가 되네요. 자, 그럼 이 마이너스 55에서 시작해서 4씩 커지고 있는 거야. 근데 처음으로 양수 나오는 게 얼마냐고 했을 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4씩 커지니까. 그지? 근데 이걸 일반항을 이용해서 하겠다는 게 뭐냐면 이걸로 생각하면 n번째 항 그럼 어떻게 표시가 되는 거냐면 첫째 항 마이너스 55에다가 항수 빼기 1에다가 공차가 4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n에 대한 일반항이 n에 대한 1차식처럼 4n 빼기 59 요렇게 n번째 항의 숫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처음으로 양수되는 게 얼마냐 이렇게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이게 양수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4n이가 59보다 크다가 되고 그럼 n이가 4분의 59보다 이렇게 되는데 요게 얼마쯤 되나요? 4, 1은 4, 4, 4, 16, 14.11이 이렇게 되겠네. 근데 항은 14번째면 14번째고 15번째면 15번째 그런 거죠. 14.3번째 항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n이 14.11보다 크다 그러니까 15번째 항부터는 음수가 생기겠네요. 15번째 항부터는 음수가 생기겠습니다.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자, 유형 4번에는 별표 2개를 쳐. 요거는 그냥 기본 핵심 그 멘트를 하나 써줄 테니까 그거만 알면 표현이 가능합니다. 제목은 거기 위에다가 이렇게 써 있는 것처럼 두 수 사이에 몇 개의 숫자를 집어넣었다. 그러니까 두 숫자 사이에 몇 개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수열이 됐어요. 라는 이 문제의 특징은 이런 거야. 예를 들면 여기 P라는 숫자가 하나 있고 여기 Q라는 숫자가 하나 있어. 요 사이에다가 N개의 어떤 수열을 넣었대. 숫자를 넣었대. 이렇게.
n개의 숫자를 넣었어. 근데 이게 처음부터 등차 수열이 됐대. 뭐 이런 식의 얘기야. 등비 수열이 됐다도 있을 수 있어. 등차 수열이 됐다는 거야.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 가장 핵심 개념이 뭐냐면 n개의 수를 집어넣었다고. 근데 수열은 이제 여기에 두 숫자가 원래 있었으니까 전체가 다 수열을 이룬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항수는 몇 개가 되니? n 플러스 2개가 되겠지. 당연한 거야, 그지? 따라서 이걸 집어넣어서 전체를 수열 만들었다면 얘가 첫째 한 개념이 되는 거고 얘가 n 플러스 2번째 한 개념이 된다. a라는 건 여기 들어있으니까 그냥 n 플러스 2번째 항이다. 요 느낌으로 문제를 푸시면 된다. 자, 다시요. 두 숫자 사이 n개를 집어넣으면 그 앞에 있던 숫자가 첫째 항으로 쳤을 때 이 뒤에 있던 숫자는 n 플러스 2번째 항의 개념이 된다. 뭐 이해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요 생각으로 문제를 보면 안 헷갈리게 풀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1번 보세요. 8과 20 사이에다가 숫자 몇 개를 넣은 거야? 5개를 넣었대. 5개의 숫자 넣었대. 이렇게 돼서 이게 전체적으로 등차 수열이 되었대. 그러면 얘를 첫째 항으로 봤을 때 얘는 몇 번째 항이 되는 거니? 7번째 항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등차 수열이니까 7번째 항은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면 20이라는 7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개 더한 거예요? 6개를 이렇게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6D가 12가 되니까 D는 20 커지는 거죠. 그럼 여기가 10이 된 거고 여기가 18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숫자인 거죠. 10, 12, 14, 16, 18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에서의 공차는 2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냥 조금 등차 수열을 이런 공식에만 의존하지 않는 사람은 이게 지금 하나, 둘, 셋 있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칸이잖아, 그지? 근데 얼마 커진 거야, 숫자가? 12. 그럼 얼마씩 커진 거야? 2. 그 얘기는 돼. 근데 이제 이게 항수가 많아지고 이 숫자들이 불편한 숫자들 분수 막 나와 있고 그러면 사실 그렇게 따지기 좀 쉽지 않으니까 요게 그냥 확실한 거죠. 개수가 원래 여기 들어간 개수보다 2개 많은 수열이야. 이렇게. 되죠? 이렇게. 자. 그다음 등차 중항 뭐 그런 게 나오는데 요거 생각하시면 돼. 등차 수열이라면 가운데 거를 요 2b가 b 더하기 b라고 생각해도 돼요. 가운데 수 2번 더하면 양쪽 거 더한 거랑 같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러면 16번을 한번 보실까? 16번 보면 등차 수열 AN이 있대. 그럴 때 세 숫자가 A1하고 그 다음에 A1하고 A2 더한 거하고 그 다음에 A2하고 A3 더한 거하고 요것도 등차 수열이 된대. 요것도 등차 수열이 된대.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를 더한 게 요거의 2배만큼 돼야겠죠. 그래서 A1과 A2, A3 요거 2개를 더하면 2배에 요거 2개 더한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됩니다. 자, 이때의 A2분의 A3의 비율 구하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 이건 A1이고 A2, A3 있고 여기는 2A1 이렇게 있고 2A2 이렇게 있죠. 요거를 역시 요쪽으로 한번 보내볼까요? 이쪽으로 보내면 A3은 A1하고 A2하고 이렇게 더한 게 되지. 오케이. 그러면 A3이라는 건 A에다 공차를 몇 개 더한 거고
2D 이렇게 나온 거고 A1은 그냥 A1인 거고 A2는 A1에다가 분차를 D 한 번 더 한 거죠. 이렇게. 그럼 요거 요쪽으로 이항하면 A가 되겠고 요쪽으로 이항하면 D가 되겠지. 그럼 뭐야? 첫째 항과 공차가 동일한 거지. 그럼 이 수열 AN이 등차 수열이니까 첫째 항이 A라고 하면 두 번째 항은 얼마일까요? A 더하기 D인데 D가 A잖아. 그러니까 A 더하기 A가 된 거잖아. 그러니까 2A가 되는 거지. 그럼 여기다 또 D를 더한다는 게 A를 더하는 거니까 3A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둘째 항이고 이게 셋째 항인 거지. 그러니까 A2는 2A가 된 거고 A3은 3A가 된 거니까 그 비율은 2분의 3이라고 쓸 수 있다. 그죠? 자, 어쨌든 여기 나온 내용들만 계속 사용을 잘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우리가 그냥 그건 잊으면 안 돼요. 등차 수열이니까 아 일정하게 얼마씩 커지겠구나 또는 작아지겠구나 이 생각은 끝까지 하고 오시면 돼요. 자, 그러면 내가 한 문제를 더 풀어주고 한 문제 시켜볼게요. 19번 먼저 하나 풀어줄게. 이거는 학교 시험에도 나왔던 문제인데 간단합니다. 3차 방정식이가 있어. x 세제곱 마이너스 9x 제곱 더하기 26x 더하기 k 이런 거. 근데 요거의 세 실근이 등차 수열을 이룹니다. 요 말이 나와 있지. 요거를 잘 어떻게 정리하는지 잘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보통 3차 방정식 세 근이면 뭐라고 쓰지? 알파, 베타, 감마 이런 거 쓰지. 근데 등차 수열이 세 근이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한번 그거 생각해 볼래?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거거든. 1차 방정식 공부할 때 연속된 세자연수. 연속된 세자연수 표시 어떻게 하지? 원래대로 하면 어떤 수 x면 x 더하기 1, x 더하기 2 이렇게 써도 되죠. 근데 계산상 조금 편한 방식이 가운데 걸 x로 잡고 여기를 하나 뺀 걸로 잡고 여기를 하나 더한 걸로 잡고 이렇게 잡고 풀었었지. 그래서 합을 하면 쉬워지니까. 그래서 이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세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룹니다 라고 하면 원래대로는 A 더하기 D, A 더하기 2D 이렇게 쓰는 게 이제 보통 맞겠지만 계산상 편의를 위해서 가운데를 A로 잡고 그 앞쪽이 D를 하나 빼준 것만큼 그 다음이 D를 더한 것만큼 요렇게 표시해주면 오케이. 그래서 이 방정식의 세 실근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러면 그 등차 수열 세 개의 근을 요렇게 놓고 근과 계수 관계를 써보세요. 이런 말이에요. 근과 계수 관계를 써보세요. 자, 그러면 혹시 여기서부터 우리 근과 계수 관계 기억이 좀 날라나? 요거랑 세수 등차 수열 이런 수지만 세 근의 합 9 이렇게 쓰는 거 알죠? 그 다음에 알파 베타 알파 감마 그 다음 베타 감마 여기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그러면 이거는 26 그냥 26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근의 곡 그죠? A하고 A-D하고 A+D하고 요게 마이너스 K 그럼 이제 A하고 D만 찾으면 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서니까 여기 아마 쉽게 계산될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D하고 요 D하고 지워지니까 3A가 9 그럼 A는 3인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요식을 보면 A가 3이기 때문에 3에 3-D 그 다음에 3-D 3+D 그 다음에 3에 3+D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 9하고 여기 9하고 18 마이너스 3D와 3D는 죽음
여기 또 9가 있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d 제곱 요만큼 되겠죠. 요만큼이 26이에요. 그럼 요거 맞바꾸면 d 제곱이 이쪽으로 넘어가면 1 이렇게 되죠. 그때 d가 1인지 마이너스 1인지 걱정할 필요는 없어. 그냥 d 제곱이 1인 건 확실한 거니까.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가 3 마이너스 d 3 플러스 d가 마이너스 k인데 3에 여기가 9 마이너스 d 제곱 이렇게 되죠. 9d 제곱. 그럼 3에다가 아까 d 제곱 자체가 1이었으니까요. 28 이렇게 될까? 24가 되니까. 그럼 k는 마이너스 24 이렇게 쓰면 되죠. 자, 그래서 일단 세수가 등차수이다라는 말 나오면 그 세수를 이렇게 잡고 쓰는 게 편하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근데 그냥 A 대입했어도 되는 거 어떤가 A를 대입해가지고 어디다가? 저희 식에다가 아, 요식에다가? A 저 3차 방정식에다가 대입해도 되는 거예요. 그죠? 바로 K 구할 수 있죠. 예. 그게 훨씬 더 빠르죠. 그러니까 A 나왔으니까 A가 3인 게 근이잖아. 그러니까 근을 대입해버려도 끝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27, 그 다음에 99, 81, 그 다음에 36, 36, 68 이렇게 뭐 이렇게 놓고 정리해도 되죠. 뭐 이렇게 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오, 근이 구해졌으니까 사실 여기까지 할 필요도 없네. 대입해도 되는 거니까. 좋아요. 자, 니네 18번 풀어볼 수 있겠어? 퀴즈, 퍼즐, 퀴즈. 문제 읽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 특히 등차 중앙 관계를 잘 한번 사용해 보세요. 쉽지 않으니까 잘 관계를 따져봐. 지금 보면 가로줄이든 세로줄이든 다 등차 수열이야. 가로로 봐도 등차 수열이야. 세로로 봐도 등차 수열이야. 그리고 등차 중앙 관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냥 퍼즐 맞추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수도구? 때 A 마이너스 B C 자, 그래서 실제로 등차 그 중앙 관계로 등차 중앙 관계로 계속 사용을 하는데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되게 많지만 내가 원하는 필요한 거 위주로. 그래서 이거를 순서대로 꼭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쌍으로 구해버리는 과정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합 공식을 한번 써보죠. 자, 23번 문제를 한번 보세요.
등차 수열이 있는데 둘째 항이 5예요. 이게 이제 가장 기본 문제입니다. 둘째 항이 5야.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항이 17이야. 그때 첫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라. 공식만 하면 된다는 뜻인데, 자 이렇게 알려주면 아까 뭐 A와 공차 다 알 수 있는 형태죠. 두 번째 항이니까 A 더하기 D. 여섯 번째 항이니까 A 더하기 5D. 이렇게 쓸 수 있어서 아래에서 위를 빼주게 되면 4D가 12가 되니까 공차가 3짜리였어요. 그럼 공차가 3이라면 첫째 항은 얼마였고? 2였고.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 갖고 첫째 항과 공차 다 알았다면 아까 그랬죠. 합공식도 첫째 항과 공차는 끝난 거야. 이거 항수를 알려줄 거니까. 그래서 요거 첫째 항과 공차가 나왔으니까 20번째 항까지 합은 이제 외운다 생각하고 한번 한글로 불러볼게요. 2분의 항수 20. 첫째 항 2배 4. 항수 빼기 1 19. 공차 3. 이렇게 쓰면 이제 끝납니다. 이제 10 곱하기 3, 9, 27에 3, 1, 3, 5, 61. 610 이렇게 계산되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뭐 아까 했던 거랑 연결선상에서 보고 이 공식 외웠나 정도 체크하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고, 그거보다 더 복잡하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첫째 항과 공차만 알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일단 그 줄 프린트에 다 적혀 있으니까 따로 안 적어도 됩니다. 하나 성질 하나 더 얘기해 줄게. 등차 수열의 특징 중에 요런 특징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어떤 수열이 등차 수열을 이루면 그 수열에 일정 개수씩의 합도 등차 수열이다. 이걸 알면 나중에 문제를 굉장히 좀 편하게 다루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면 어떤 수열이 공차가 D인 수열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냥 이렇게 그냥 숫자로 쓰자. 숫자로 쓰는 게 좀 쉽겠다. 내가 수열이 1, 3, 5, 7, 9, 11, 13, 15, 17, 19 이렇게 나가는 수열이라고 쳐. 첫째 항이 얼마죠? 1이에요. 공차는 얼마고요? 2인 등차 수열이지. 이게 등차 수열이라면 그거를 일정 개수씩을 합해 놓은 거 들 자체도 등차 수열을 이룬다. 예를 들면 3개씩 한 번 더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3개 더한 거, 이거 3개 더한 거, 이거 3개 더한 거, 이렇게 3개 더한 거. 이거 합하면 얼마죠? 9. 이거 합하면요? 27. 이거 합하면요? 45. 이렇게 나간다고. 요 3개씩의 합들도 등차 수열이라고. 대신 이제 공차가 커지겠죠. 이거 원래 공차가 얼마였지? D가 2였지. 그럼 이게 공차 얼마야? 18이지. 9배 커지죠. 커지긴 하는데 그래도 등차 수열이 된다. 일정 개수씩의 합들도 등차 수열이 된다. 얘를 활용하면 학교 시험 문제에 아주 자주 출제되는 부분합이라고 하는 문제를 생각보다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문제 하나를 정식으로 교육과정으로 풀어주고 이 수열의 특징의 자체를 이용해서도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테니까 한번 비교해봐봐. 자, 26번 문제로 할게요. 어떤 수열, 등차 수열이 있대. 그때 세 번째 항까지의 합이 6이에요. 그리고 여섯 번째 항까지의 합은 3이래요. 그러면 9번째 항까지의 합은 얼마야? 이렇게 물어본 거야. 자, 그럼 지금부터 실제로 한번 정식으로 풀어볼게요.
첫째 항은 A라고 치고 공차는 D라고 생각하는 전제로 한번 써보세요. 요거 한번 써보세요. 세 번째 항까지 항 2분의 항수가 3개 첫째 항 2배 2A 항수 빼기 2D 그죠? 2D 요만큼 되는 거예요. 요게 6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건 지워지고요. 요거 2 지워지면 A 더하기 D가 2죠. 자, 다음 여섯 번째 항까지 합도 공식으로 한번 다시 한번 불러보세요. 그냥 외운다 생각하고 불러 편하게. 2분의 항수 6개 네, 첫째 항 2배 항수 빼기 1 공차 요만큼이 3입니다. 이렇게 돼요. 요 곱하면 6이 되니까 약분되면 1이 되겠죠. 그러니까 2A 더하기 5D는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거랑 연립방정식 풀어야 되니까 이따가 2배씩 해가지고 한번 더 해볼게. 그리고 2배 더하면 2A 2D 4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빼봤더니 3D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됩니다. 그럼 D가 얼마예요? D가 마이너스 1인 거죠. D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일단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A는 3이었던 거. 오케이. 그럼 첫째 항이 3인데 공차가 마이너스 1짜리 수열인 거고 그럼 이 아홉 번째 항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2분의 항수 첫째 항 2배 항수 빼기 1 공차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2분의 9 곱하기 여기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9. 그래서 아홉 번째 항까지의 합은 마이너스 9가 되는 거죠. 계산이 맞는 거죠? 맞아? 자, 근데 요거로 구한 게 이제 우리가 보통 서술형 풀이처럼 쓴 거예요. 근데 요걸 한번 이용해 볼까? 이게 등차 수열이라면 일정 개수씩의 합 자체도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랬거든. 그럼 이게 세 번째 항까지 합, 그 다음 여섯 번째 항까지 합, 아홉 번째 항까지 합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야? 개수가 이제 3개, 6개, 9개 일정 개수씩 보이죠? 그러면 이걸 그림으로 그리는 거야. 여기가 세 번째 항까지, 여기가 여섯 번째 항까지, 아홉 번째 항까지 이렇게 생각해봐. 자, 문제에서 세 번째 항까지 합이 얼마야? 6. 그러니까 요만큼 합이 6인 거예요. 오케이? 그럼 여섯 번째 항까지 합은 이만큼이죠? 이만큼이 얼마예요? 3인 거예요. 그럼 여긴 얼마예요? 마이너스 3인 거죠. 그러니까 처음 세 개 합이 6. 그 다음 세 번째 항, 그 다음 세 개 합이 마이너스 3. 그러면 그 다음 세 번째 항까지 합. 이거 등차 수열 관계니까 6에서 마이너스 3까지 갔으니까 마이너스 9가 적어졌지, 그지?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9가 또 적어져야 되니까 마이너스 12가 될 것이고. 그러면 처음부터 아홉 번째 항까지 합은 얼마야? 마이너스 9죠. 자, 그래서 일정 개수씩의 합도 등차 수열이 된다는 사실을 위해서 요거가 등차 수열이니까 공차가 마이너스 9니까 그럼 일곱 번째부터 아홉 번째까지 더한 거 그거는 또 공차가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12가 돼서 여섯 번째 항까지가 6이고 또 마이너스 12만큼이 들어가니까 3이고 마이너스 12가 되니까 전체 여섯부터 여기까지 합은 마이너스 9가 되는 거죠. 얘를 활용하면 그런 문제들도 쉬워져요. 27번 같은 문제. 27번 문제 한번 써볼 수 있겠어요? 조금 어렵긴 한데 이걸로 쓰면 뭐 공식으로 보통 말하는 이걸로 풀어도 되고 성질로 풀어가도 돼요. 니네가 둘 다 응용 가능한 걸로 한번 도전해 보시죠. 이게 첫 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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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90이네요. 풀어보세요. 식으로 푸는 것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좀 어렵겠다. 그냥 성질로 푸는 게 추측을 해야 되니까 식으로 풀어버리는 게 낫겠다. 11번째부터 30번째까지 스물한 문제부터 40번째까지 보시면 x는 d가 100이니까 마이너스 10에 마이너스 5. 자, 그러면 a 11부터 a 30까지 더한 건 2x 더하기 3t 2x니까 마이너스 10 3d니까 3배 이렇게 쓸 수 있다. 10개 기준으로 한다는 눈치 빨리 챈 사람은 바로 가는 거고, 그게 등차수를 주니까 이게 이만큼만 나와있기 때문에 요 몇씩 잘라서 등차수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